나를 위한 이야기. 네코마타. 일본의 신비로운 고양이 요괴. 네코마타는 일본 요괴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한자는 고양이 또다시라는 뜻으로 두 갈래 꼬리를 가진 고양이 또는 다시 태어난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평범한 집 고양이가 오랜 세월을 살며 요괴로 변한 존재로 고양이의 우아함과 독립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네코마타의 탄생. 네코마타가 되는 과정은 여러 전승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에 의한 변화. 고양이가 10년, 13년 또는 20년 이상을 살면 요괴로 변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100년을 살아야 한다고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고양이의 꼬리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꼬리가 긴 고양이일수록 네코마타가 되기 쉽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도 시대에는 고양이의 꼬리를 어릴 때 자르는 풍습이 생겼고,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단미 고양이 품종이 생긴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학대와 원한. 주인에게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은 고양이가 원한을 품고 네코마타가 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네코마타는 특히 복수심에 불타며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큰 몸집. 일부 전승에서는 고양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면 네코마타가 된다고 합니다. 개만큼, 심지어 사람만큼 큰 고양이는 이미 요괴의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네코마타의 외모와 특징. 네코마타의 가장 특징적인 외모는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입니다. 마치 뱀의 혀처럼 Y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죠. 일반 고양이보다 훨씬 크며 때로는 사람만큼 크게 묘사됩니다. 털은 주로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그려지지만 흰색이나 얼룩무늬인 경우도 있습니다. 눈은 밝게 빛나며 특히 어둠 속에서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발로 걷기. 네코마타는 고양이이면서도 인간처럼 뒷다리로 서서 걷습니다. 이것은 네코마타가 일반 고양이를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때로는 옷을 입거나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말. 네코마타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인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네코마타의 능력. 변신술. 네코마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변신.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취합니다. 완벽한 변신이지만 그림자가 고양이 모양이거나 거울에 비친 모습이 고양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변신. 가장 무서운 능력 중 하나로 죽은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가족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른 동물로 변신개, 새, 심지어 다른 요괴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체 조종술. 네코마타의 가장 섬뜩한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조종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죽은 사람 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네코마타가 시체를 뛰어넘으면 그 시체가 일어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걸어 다닙니다. 이 때문에 옛날 일본에서는 장례식에서 고양이를 철저히 막았고 시체 근처에 칼이나 부적을 놓아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힘. 네코마타는 푸른 불꽃이나 귀신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불은 물건을 태우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거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꼬리 끝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주와 재앙. 네코마타는 자신이 원한을 품은 사람이나 가문에 저주를 내립니다. 원인 불명의 병을 일으키거나 집안의 불운과 사고를 가져옵니다. 가족 구성원을 하나씩 죽게 만들고 또 발광하게 만들거나 악몽을 보게 합니다. 가축을 죽이고 농작물을 망칩니다. 정신조종.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조종할 수 있습니다. 환각을 보게 하거나 악몽을 심어주거나 사람을 홀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지력과 통찰력. 미래를 예견하거나 숨겨진 진실을 알아냅니다.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며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유명한 네코마타 전설. 나베시마 고양이 괴담. 일본 3대 괴담 중 하나로 규슈 지역 나베시마 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도 시대 나베시마 번주의 총애를 받던 오돌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주의 다른 측근들이 그녀를 시기에 모함했고 결국 오돌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돌이가 기르던 큰 고양이가 그녀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인의 원한을 느낀 고양이는 네코마타로 변했습니다. 네코마타는 밤마다 오돌이의 시체를 조종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오돌이의 모습으로 변신해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짜 오돌이는 다시 번주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번주의 생기를 빨아먹었고 번주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번주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이 되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밤을 새워 번주를 지키려 했지만 모두 이상하게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토 소우다라는 용감한 무사가 자신의 널쩍 다리를 찔러 고통으로 잠을 쫓으며 밤을 지켰습니다. 한밤중 아름다운 오도리가 번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은 이토 소우다가 지켜보고 있자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한 고양이 모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토가 검을 뽑아들자 오도리는 네코마타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도망쳤습니다. 무사들이 추격했고 결국 성 밖의 산에서 네코마타를 죽였습니다. 네코마타가 죽자 번주는 건강을 되찾았고 오도리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전설은 나중에 가부키와 인형극으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카자키 고양이 괴담. 아이치현 오카자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 집안에 오랫동안 기른 늙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날생선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고양이처럼 그르렁거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던 중 한승려가 며느리에게 네코마타가 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고양이가 네코마타로 변해 며느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려가 경을 읽고 퇴마 의식을 거행하자 며느리의 입에서 고양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20년을 살았지만 늙었다고 내쫓으려 했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버리려 하는가?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온 후 늙은 고양이를 귀찮아하며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외로움과 배신감에 네코마타가 되어 복수하려 했던 것이죠. 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양이를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하자 네코마타는 며느리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늙은 고양이는 며느리와 친해졌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물도 감정이 있으며 오래 함께한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가 고양이 괴담. 에도 시대 사가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번주의 어머니가 기르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고양이가 시신 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밤마다 나타나 번주를 만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만질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날생선을 먹고 쥐를 잡아먹고 밤에만 나타났습니다. 번주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향사가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코마타가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빌린 것입니다. 무사들이 밤을 새워 지키자 어머니는 거대한 네코마타의 모습을 드러내고 공격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네코마타를 물리쳤고 번주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라시야마의 네코마타. 교토 아라시야마 산속에 사는 네코마타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산속절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습니까? 스님은 계율상 여인을 재울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인은 슬픈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불안한 마음에 여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인은 산속 깊은 곳에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몰래 들여다보니 거대한 네코마타가 다른 고양이 요괴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그 네코마타가 바로 아까의 여인이었습니다. 네코마타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 산을 침범하고 나무를 베어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네코마타는 인간을 저주하자고 했고 어떤 네코마타는 더 깊은 산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아까의 여인 네코마타가 말했습니다. 아까 만난 스님은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인간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여. 좀 더 지켜보자.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요괴들도 단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 후 스님은 산을 보호하는 데 힘썼고 네코마타들과 평화롭게 공존했다고 합니다. 네코마타와 바케네코의 차이. 일본에는 네코마타 외에도 바케네코라는 고양이 요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코마타. 꼬리가 두 갈래로 갈라짐. 더 강력하고 나이가 많음. 주로 산속에 살며 야생적. 신통력이 더 강함. 거대한 크기. 인간 사회와 거리를 둠. 바케네코. 꼬리가 하나 길 수는 있음. 상대적으로 약하고 젊음. 인간 마을이나 집에 살음. 기본적인 요괴 능력. 일반 고양이 크기이거나 약간 큼. 인간과 더 밀접하게 관계. 간단히 말하면 바케네코는 변신하는 고양이 정도이고 네코마타는 진화한 고양이 요괴입니다. 모든 네코마타는 바케네코였지만 모든 바케네코가 네코마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바케네코가 더 오래 살면 네코마타로 진화한다고도 합니다.
네코마타를 막는 방법. 옛 일본인들이 믿었던 네코마타 방어법. 장례식 예방. 시체 근처에 고양이를 절대 접근시키지 않음. 시체 옆에 칼이나 예리한 물건을 놓음. 빈소에 개를 배치. 장례식 동안 고양이를 다른 방에 가둠. 고양이 기르기 규칙. 꼬리가 긴 고양이는 어릴 때 꼬리를 자름. 10년 이상 기른 고양이는 주의 깊게 관찰. 늙은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음.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않음. 부적과 주술. 이날이 신사의 부적. 승려의 경문. 참나무나 벚나무 가지. 마늘이나 생강. 네코마타 되었을 때 경험 많은 승려나 음양사를 부름. 퇴마 의식 진행. 네코마타의 원한이 있다면 먼저 해결.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 사용. 네코마타의 약점. 개. 고양이의 천적인 개는 네코마타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용맹한 사냥개는 네코마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전설에서 개가 네코마타를 알아보고 짖어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신성한 물건. 신사의 부적, 신성한 칼, 승려의 염주 등은 네코마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햇빛. 대부분의 요괴처럼 네코마타도 낮보다는 밤에 강합니다. 해가 뜨면 힘이 약해지거나 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꼬리. 두 갈래 꼬리는 네코마타의 힘의 원천이자 약점입니다. 꼬리를 자르면 네코마타는 힘을 잃고 일반 고양이로 돌아갑니다. 물. 고양이의 특성상 물을 싫어합니다. 특히 흐르는 물이나 성수는 네코마타를 약화시킵니다. 네코마타와 일본 문화. 미술가 우키요에. 에도 시대 우키요의 화가들은 네코마타를 자주 그렸습니다. 우타가와 쿠니요시는 고양이를 사랑한 화가로 많은 네코마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네코마타는 무섭지만 어딘가 우스꽝스럽고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가부키와 인형극. 나베시마 고양이 괴담은 가부키의 인기 연목이 되었습니다. 배우들은 고양이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네코마타를 연기했고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문학. 에도 시대의 괴담집에는 수많은 네코마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근대에는 이즈미 쿄카 같은 작가들이 네코마타를 소재로 환상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꼬리 자르기 풍습. 네코마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에도 시대부터 새끼 고양이의 꼬리를 자르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패니즈 바페이 재퍼니즈 BOBTAIL 품종이 탄생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 품종은 자연적으로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마네키네코 손 흔드는 행운의 고양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네코마타. 오늘날에도 네코마타는 일본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개개개의 키타로. 네코마타 캐릭터 등장. 이누야샤 키라라는 네코마타에서 영감받은 캐릭터. 나츠메 우인장 네코 센세이는 네코마타의 변형. 요괴어치 지반양 등 고양이 요괴들. 게임. 오카미. 네코마타 보스 등장. 몬스터 헌터 시리즈 네코마타 갑옷. 페이트 시리즈 타마모노마의 캐릭터. 포켓몬. 나옹 등 고양이 포켓몬. 현대 설화. 도시 전설로도 변형되어 전해집니다. 오래된 고양이, 카페에 나타나는 유령 고양이, 밤에만 열리는 고양이 술집, SNS에서 공유되는 이상한 고양이 사진 등 현대적으로 각색된 네코마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코마타의 상징성. 독립성과 신비. 고양이는 개와 달리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성격이 요괴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성성. 많은 네코마타 이야기에서 네코마타는 여성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독립적인 여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와 정의. 네코마타는 종종 억울하게 죽거나 학대받은 존재의 복수를 대신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응징의 상징입니다. 변화와 성장. 평범한 고양이가 시간을 거쳐 강력한 요괴가 되는 과정은 작은 존재도 무시하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계의 존재. 고양이는 낮에는 잠자고 밤에 활동하며 집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네코마타가 주는 교훈. 함께 사는 존재에 대한 존중. 오랫동안 함께 산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늙었다고 쓸모없어졌다고 버리거나 학대하면 그 원한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외. 장례식에서 고양이를 조심하는 풍습은 죽음을 신성하게 여기고 죽은 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외모에 속지 말 것. 아름다운 여인이나 죽은 가족으로 변신하는 네코마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작은 존재의 힘. 작고 귀여운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요괴가 될 수 있듯이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얕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원한의 무서움.
부당하게 대우받은 존재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코마타는 일본 요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존재입니다. 무섭지만 매력적이고 악하지만 이해할 수 있고 강력하지만 외로운 존재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일단 신뢰를 얻으면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네코마타 전설은 바로 이런 고양이의 특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고양이를 10년 이상 기르면 요괴가 된다는 전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때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고양이를 보면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저 고양이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혹시 이미 꼬리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조금은 두렵지만 동시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네코마타가 수백 년 동안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이유일 것입니다.